네, 내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한일중 연쇄 회의를 앞두고 세 나라 정상들의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박승준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나라가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좀 물밑 신경전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안건이 어떤 게 좀 테이블에 올라가기에 신경전이 있는 건가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양 교수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게 3년 반 만에 만나는데요. 예. 모처럼 이게 한중일 이제 정상이 이제 얼굴을 맛보는 건데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까지 지금 조율이 안 돼가지고 의제가 그래서 지금 아마 좋은 결과를 내기는 지금 상당히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한중 간에는 이제 한중 FTA 문제 그리고 AIIB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 중일 간에는 이제 남중국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말하자면 해양 진출을 둘러싸고 미일 동맹이 견제하는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이제 갈등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간에 역시 이제 위안부 해법이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상호간에 접점을 지금 찾아내지 못한 상태이고 역시 아마 지금 서로 간의 입장 차원을 확인하고 그냥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는 모처럼 만나는데 사실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복잡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각국의 입장이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 의제 자체도 조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승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지금 한중일 한일중 3개국이 만나지만 그 회담의 전체 모양은 사실은 미국까지 넣어서 4개국 회담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이 아마 이 회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 훨씬 손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그 중국 영해로 중국이 선포한 지역에 진입하는 작전이 지난 27일 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아베 총리가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저희는 중립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만약에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서울에서 거론하고 미국에 대한 지지를 다시 표명할 경우에 그 리커창 총리하고 아베 사이에는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될 것이고 한국은 또 어떻게 입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난처해질 것이고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3국 정상회의지만 사실상 미국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바로 다음 날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었죠.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 참 많이 보신 사진이죠. 유명한 사진인데요. 2013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났지만 표정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고요. 좀 냉랭한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실 여러 차례 조우는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알려진 바로는 그 회담 시간이 30분에 불과하고 또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양보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저 이제 두 분 표정에서 보시듯이 약간 한일 간의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양보를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이 문제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만나서 사실 냉랭한 관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왜 이렇게 짧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예전에 그 이명박 노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3시간 가까이를 위안부 해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이제 그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졌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완전히 한일 관계가 냉각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식사하면서 2시간, 3시간 해봤자 결국 언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 점은 이제 한국
외교부나 일본 외무성도 학습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가지고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문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득이 될 게 없다.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적인 이번에 방문이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다자 회담이 있고 G20도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런 자리에서 만나서 계속 중첩적으로 여러 번 이제 만남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신뢰를 쌓아나가든지 좀 해법을 찾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은 그냥 이렇게 길지 않지만 아무튼 서로 간의 의견을 조금 입장을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마 시간이 조금 단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길지 않아도 된다, 뭐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박승준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30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마 이번 회담은 그 지난번 워싱턴에서 그 10월 16일 날 있었던 박근혜 오바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26일 날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그 30분 정도의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주문을 그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느냐 아마 그 답이 아마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표정이라든가 거기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일본이 지금 뭐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전해집니까? 이제 반한 감정이 이제 좀 확산된 것은 지금 한 2, 3년 된 이야기니까요. 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들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일본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그 냉정하게 좀 하려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신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 약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은 2박 3일간 식사를 하면서 계속 하신단 말씀이에요. 근데 한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오찬도 하지 않고 3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실무 방문하고 사적 방문해가지고 급이 다릅니다. 의전도 다르고. 그렇지만 역시 그렇잖아도 일본 내에서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중국은 접대하고 일본을 홀대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던져주기는 쉽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일본 측은 누차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측에서 약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싱턴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오늘 그 일본 신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연말까지 위안부 해법을 도출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위안부 문제가 진전이 있어야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수차례 나왔고 그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아무튼 양보안을 가져와라. 가져와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어렵다, 힘들다는 것을 몇 번 누차례 전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한국이 요구를 하느냐라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유네스코에 이제 그 기억유산, 세계 기록유산 등재하는데 그 하시마 섬에서 이제 우리 강제 노역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폴스트 레이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너무 양보했다. 지나쳤다 해가지고 지금 일본 외무성이 상당히 그 자민당이라든지 아베 수상 관제에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무성도 양보는 분명히 있는데 이 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또 나중에 이제 그 후폭풍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그 안을 지금 못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아베 수상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이 거기까지 포용 관대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사실은 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안부에 있어서 양보안을 요구를 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그거를 거부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그 회담 그 일정 발표를 두고 한일 간의 엇박자가 있었던 부분, 그게 좀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뭐 이건 어떻게든 이 문제를 왜 지금까지 33개월 동안 정상회담을 못 했겠습니까? 다른 장관급 회담은 다 했습니다. 한일 관계 금년 들어서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만 33개월 동안 못한 겁니다. 이건 이유는 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든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보상을 하고 그야말로 피해자들이 그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할 만큼 했다. 강제 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대부분 다 끝났다. 라는 것이 그 의견차가 확연하고 이것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만나서 사실은 이제
일단은 테이블에 앉았다. 근데 그 자체에 좀 비중을 두고 앞으로 좀 자주 만남을 거듭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진정성을 가지고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자. 아마 이 정도 아무튼 코멘트가 나오면 뭐 저는 낙제점은 아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 이제 외교 라인에서 날짜를 조율하고 다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방장관, 그러니까 대변인 격인 사람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일 날 만나는 거 맞냐 물었는데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조율이 안 되고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조율이 안 된 거 이상으로 불쾌하다. 자주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은 몇 번 입장을 표명했는데 왜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큰 건 저는 한중 관계가 너무나 미룰 관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뭐 이렇게 사적으로 본다면 질투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일본 내에서 이 위안부 문제하고 한중 관계 미룰 이건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하거든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대접할 만큼 대접하고 저쪽의 의견도 경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 관계를 끌고 가야지 위안부 문제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본을 지나치게 소홀한다는 그 이미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그것은 결국은 외교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지만 어느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중국 역시도 일본에게 과거사 맞습니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2대1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일본을 압박한다면 성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희망적인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이 이번에 삼국 정상회담의 관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사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아베 총리를 다소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번 회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에서 그 오바마,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곧 이어서 그 박근혜 오바마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세계 경제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그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때는 중국이 세계 그 질서를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한국도 말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다음에 지금 서울에서 3개국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든 미국의 그런 주문을 이번 회담은 미국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주문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국면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2대1로 몰아붙이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판을 짤까 그 중국을 다소 그 몰아붙이는 쪽으로 해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주문을 그 받아들이는 꼴인데 굉장히 흥미있는 지금 삼각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 쪽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설파하고 뭐 요구하고 내지는 그랬다면 그것을 이제 풀어놓는 자리가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다. 그렇다 하면 그것이 이제 과거사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안보 경제 쪽으로만 연결이 되는 건지 투트랙 전부 다 우리가 다 감안해가지고 일본을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한중 간의 역사 연대를 해가지고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일본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크고 미국 내에서 이건 지나치게 지금 한국이 중국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역사 연대를 하게 되면 그건 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좀 자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제 어떤 중국과 연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지금까지 고노다마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분명히 그런 보상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이것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고노다마를 승계한다고 본인이 다 이야기를 했고 고노다마 안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하고 죄송하고 그런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거듭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최악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이 요구를 하지만 이걸 중국과 연대해가지고 일본을 압박하게 되면 우선 일본 내 반발이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굉장히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중 공조로 가기엔 좀 부담이 있고 최대한 한일 관계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맞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때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오더라고요.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중국은 우리 정부 체제하고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번 그 회담을 정상회담이라는 표현 대신에 순회회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순회회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순회가 세 사람입니다. 국가주석, 총리,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 그래서 외국 정상이 오면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쭉 총리가 참석해왔고 그리고 중국 총리는 우리 총리하고는 그 선출 과정도 좀 다르고 국가주석인 시진핑 주석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고 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 총리이고 중국 헌법에 책임 총리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부 국무원의 각부 장관에 대한 통할은 국가주석은 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총리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신 온다는 표현이 오히려 저희가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고 당당한 순회가 와서 한중 순회회담을 한다 이렇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게 근데 가볍게 여겨지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언론사 입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저희도 이제 지금 이 그 대담 들어오면서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의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또 한중일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원래 이제 그 뭐 국가의 어떤 그 국력의 차이라든지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동맹, 또 일본은 이제 물론 당연히 일미 동맹이라는 우리는 미일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자국 중심적인 그 논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국에서 평가하는 국가의 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한중일 정상회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회회담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한일중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마 이제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3년 반 만에 열렸지만 그 의장국이 돌아가면서 아마 순서가 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좀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제 의장국의 순서대로 좀 불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교상 관례에 맞다. 관례에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의장국은 일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일중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이미 GDP 규모라든지 우리하고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한중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데 섭섭한 것은 중국은 이미 이 용어를 고정시켰습니다. 어떻게 고정시켰어요? 중일한으로 고정을 시켜서 쓰고 중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지금 입장에서 한중일이 맞지 않을까.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를 부르는 호칭 순서까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준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